하시고 왼쪽에 있는 타입 툴로 도구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상단 프로그램 모니터 작업 화면 있죠. 이 작업 화면에다가 임의의 공간에 마우스 그냥 클릭하시고 한영키 한번 누르시고요. 안녕하세요. 글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오른쪽 방향키까지 눌러줘야 마지막 글자 나타납니다. 그래도 장점은 한영키 누르면 바로 한글 글자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타입 툴로 화면을 클릭하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비어있는 트랙에 그래픽 클립이 만들어져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에 그래픽 클립이 생겨요. 이게 이제 자막 또는 도형 또는 패스, 선 또는 이미지, 영상, 효과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막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자막만 만들긴 했죠. 자,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왼쪽에 도구를 선택 툴로 바꾸신 다음에 글자의 가운데 부분, 여기 모서리 잡아당기시면은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모서리는 잡지 마시고 글자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자막을 두시면 되고요. 자막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 장짜리 이미지 소스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이나 뒤를 잡아당겨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원하는 만큼 자막이 보였다가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나는 글꼴, 색상 뭐 이런 것들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기본적인 작업은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에서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별도의 패널을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막이 생성이 된 상태에서 윈도우의 에센셜 그래픽 패널을 클릭해서 열면 오른쪽에 길다랗게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이렇게 패널이 열릴 거예요. 아마 이쪽에 대부분 열리셨을 거예요. 에센셜 그래픽 위쪽에 탭 이름을 보시면은 브라우즈랑 에디트 두 가지 메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만든 자막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에디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를 클릭하시면 내가 방금 입력했던 글자가 이렇게 레이어로 보일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도 요거를 클릭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마우스로 일부러 요런 데를 클릭해 보세요. 디셀렉트 선택 해제거든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에센셜 그래픽 텅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막을 만들어 놓은 자막을 클릭하고 에센셜 그래픽을 열어보시면 에디트를 열어보시면 내가 만든 글자가 이렇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글자까지 요 레이어까지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하위 메뉴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요런데, 그러니까 레이어가 아닌 부분 있죠. 요런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레이어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메뉴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옵션을 하단에서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뉴가 많은데 쭉 내려 보시면 여기에 텍스트라는 메뉴에 폰트, 글꼴, 뭐 문단 정렬, 크기, 뭐 기타 외 이것저것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자는요, 뭐 영어로 TM, 저희가 몬소리체 설치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 빈칸 글자 폰트 칸을 클릭하시고 영어로 TM 이렇게 입력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쪽에 화살표 버튼, 저 화살표 버튼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폰트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찾아서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폰트를 지정을 하시면은 글꼴의 디자인, 글자의 디자인이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뒤에는 스케일 크기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잡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글자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문단 정렬, 뭐 가운데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글자 기준 정렬이에요. 글자 기준. 그러니까 요거를 가운데 정렬로 해 놓으시면, 글자 문단을 가운데 정렬로 해 놓으시면 글자의 양이 많아지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왼쪽 정렬이면 당연히 왼쪽에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뭐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화면 정렬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얼라인이라는 메뉴에 화면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세로 정렬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의 세로의 중앙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것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글자가 화면 중앙에 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두 개를 다 눌러주시면 글자가 화면 센터에 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하기 버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토글 버튼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요 도구를 꺼낼 거예요. 요 도구를 드래그해서 요 아래쪽에다가 딱 올려놓으시면은 꺼낼 수가 있어요. OK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 OK 안 누르시면 취소돼요. 요거 클릭해보시면 세이프 마진
자막의 위치를 가늠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막이 여기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이 위에 있거나 이 정도의 위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단 자막 같은 경우에는 자막의 크기를 한 200으로 설정해 볼까요? 200으로 설정해 놓고 화면 중앙에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막의 크기를 200으로 설정하고 화면 가운데 정렬 요거 한 번씩 눌러가지고 화면 중앙에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자의 색상 디자인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어피어런스라는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필이 체크가 되어 있죠. 내부 색상을 쓰겠다. 필 컬러 첫 번째 앞에 있는 요 상자를 클릭하셔가지고 색을 바꿔주시면 안쪽에 글자 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트로크 체크하시면 테두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나는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요 체크하시면 되고 테두리 색상도 원하시는 색 지정하시면 되고요. 테두리는 뒤쪽에 보시면은 두께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뭐 10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바꾸시면 더 두꺼운 테두리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다 그러면 요거 클릭하시면 테두리 옵션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또 다른 색상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은요 테두리의 테두리 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요거 지금 이 프로그램 모니터가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검정색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투명한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색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요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렌치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세팅 버튼이거든요. 세팅 버튼 클릭하시고 트랜스퍼런시 그리드를 체크를 하시면 색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체크무늬. 이 체크무늬가 이런 체크무늬가 보이면 아 여기는 투명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게 하시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타입 툴의 백그라운드는 글자 영역, 글자가 있는 부분의 영역만큼만 색을 채워줘요. 한 가지 색을.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하시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옵션은 불투명도예요. 여기가 100%가 되면은 아주 진하게 배경색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옵션은 경계 부분, 영역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0으로 만드시면 글자에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상자가.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수치값을 조금씩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인데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예쁘게 좀 다듬어지겠죠. 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좋은 점이 뒤에 있는 영상과 자막을 좀 분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자막이 눈에 더 잘 띄어요. 마지막으로 섀도우 요거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제해 보시고요. 한번 섀도우만 켜보세요. 백그라운드 잠깐 꺼버리고 섀도우 체크하시면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글자 뒤쪽에 살짝 연하게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림자 옵션은 차례대로 불투명도, 그림자의 방향, 그리고 글자와 그림자의 거리, 그리고 그림자의 범위, 그리고 그림자의 흐린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 마우스 올리시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좌우로, 숫자들은 마우스 올리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시면 좀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씩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불투명도, 그림자의 방향, 그리고 그림자와 글자와의 거리,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 그리고 그림자의 흐린 정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필 컬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필 컬러 클릭하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 버전은 이 타입툴 초창기에는 한 가지 색만 채워 넣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가 생겼습니다. 이 그라디언트가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한 방향으로 색이 바뀌는 거고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는 중앙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색이 퍼져 나가면서 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수정을 해볼게요. 필 컬러를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옵션을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바꾸시면 아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위에 상자는 불투명도고요. 밑에 상자는 색상 값이에요. 그래서 한번 밑에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상자를 클릭하시고 여기 색은 연한 분홍색 한번 지정해 보시고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연한 분홍색,
뒤에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색상에서 다른 색으로 바뀌는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라디언트 가운데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버튼을 잡고 움직이시면 로케이션, 그라디언트가 변화되는 그 중심점 이런 것들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조금 쏠리게 뭐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시작과 끝 상자를 바짝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투톤 같은 느낌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또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앵글이 있어요. 앵글을 돌려주시면은 각도,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을 이렇게 잡고 움직여주시면 대각선 그라디언트 뭐 이런 것도 바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죠.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색상 상자를 또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색에서 저 색 갔다가 저 색으로 넘어가는 그라디언트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에 상자는 클릭하시면 불투명도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오파시티. 그래서 처음에는 분홍색에서 나중에는 파란색인데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그라디언트 뭐 이런 것도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자막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레이어, 글자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이 스타일에 있는 저 뒤에 화살표 버튼 눌러볼게요. 스타일에 있는 저 뒤에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 그래픽 클립은 만드시면은요 타임라인 상에만 존재를 하고요. 프로젝트 패널에는 없어요. 얘가 이렇게 만드시면은 타입 툴로 만든 그래픽 클립은 프로젝트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만 존재를 합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스타일에 크리에이트 스타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라디언트 자막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라디언트 자막. 이 스타일 패널을 열어보시면 방금 저희가 디자인했던 그 디자인 저장했던 그 디자인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 보시면은 시퀀스 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퀀스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이거 외에 그래픽 클립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방금 저장하신 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을 따로 또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소스 가져오듯이 여기다가 딱 넣어놔야지 스타일 패널을 열었을 때 그 디자인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한번 인디케이터를 뒤로 좀 움직인 다음에 타입 툴로 자막을 화면을 클릭하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 요 글자는 그냥 필 컬러는 솔리드 흰색으로 해가지고 테두리는 검정색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필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저장해 볼까요? 스타일 클릭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스타일로 기본 자막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자막도 만들었고 기본 자막 디자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기본 자막이라는 파일도 또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 디자인 팩트를 이렇게 쭉 계속 쌓여요. 자, 한번 이 자막을 수정해 볼게요. 요거 자막 쭉 늘려주시고 자막을 쭉 늘려주시고 자르기 툴로 이 레이저 툴로 그냥 중간에 토막 내시면은요 얘는 이제 다 독립적인 자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막 위에다가 인디케이터 올려놓고 그래야 여기 화면에 이 자막이 보이겠죠. 요 자막 선택 툴로 이 자막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 툴로 저 자막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뭐 고맙습니다. 또 인디케이터 움직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뭐 감사합니다. 또 인디케이터 움직여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하시면 이제 서로 다 다른 자막들을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자막을 만든 다음에 나는 요 고맙습니다라는 글자가 그라디언트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요 자막 클릭하시고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열어서 그라디언트로 바꿔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스타일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저 스타일이요 따로 저장을 해두셔야 다른 프로젝트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저장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왼쪽 하단에 저희가 저장해놨던 두 가지 디자인 팩을 각각 클릭, 시프트, 클릭 하셔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익스포트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버전이 예전 버전이면은 이 버전 이게 아니라 PR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포트 텍스트 스타일 클릭해가지고 뭐 바탕화면에 기본 이름 그대로 확장자는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디자인 팩이 저장이 됐겠죠.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와서요, 디자인 두 개를 지워볼게요. 딜리트 눌러서 클릭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시퀀스는 지우지 마세요. 시퀀스는 지우지 마시고 방금 저희가 저장했던 디자인만 지워볼게요. 그러면 저 스타일 옵션 열었을 때 여기서도 목록이 사라져 있어요. 저장한 거 그냥 소스 가져오듯이 여기에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쵸? 네, 스타일 열어보시면은 다시 옵션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여기도 볼게요. 위쪽에 그래픽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리플레이스 폰트 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누르시면은 뭐냐면은요, 내가 이 작업에 시퀀스에 올려져 있는 폰트를 다른 폰트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 밑에서 폰트를 다른 폰트 찾아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이 폰트로 바꾸게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요거까지 소개해드리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입 툴로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물음표까지 눌러가지고 글자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글자는 그냥 원소리체, 사이즈는 150, 색상은 그냥 한 가지 색상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 두께는 10 정도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화면 세로 정렬도 한번 눌러줄게요. 화면에 있는 글자를요, 저는 이 글자를 여기에 맞춰놓고 늘었다 줄었다 만들고 싶거든요. 글자 입력했을 때.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 물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이 레이어를 좌우로 움직이는 값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보시면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게요. 앞에 버튼 누르지 마세요. 요거 키를 넣는 기능인데 요거 누르면 이동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요 기능은 나중에 저희가 키프레임 할 때 또 안내를 드릴 거라서. 그리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한 픽셀씩 움직여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좀 더 건너뛰어요. 컨트롤 시프트.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위쪽에 조그맣게 첨부하는 자막을 또 만들고 싶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픽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툴로 위에다가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글자를 또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툴로 자막을 만들면은요, 이 하나의 그래픽 클립 안에 추가로 자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안에 글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런데 클릭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자막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그래픽 클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픽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거랑 선택 안 하고 글자를 입력하는 거랑 결과가 달라져요. 저희는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포함해서 선택 툴로 살짝 겹쳐 볼게요.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겹치시면은 마지막에 입력한 자막이 보통 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이어 상에서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이 레이어도 위에 있으면 앞에 보이거든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위에 글자가 뒤에 보이고 밑에 글자가 우선해서 보이는 이 레이어 상에서도 위에 있는 게 앞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글자는 사이즈를 8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좀 작게 만들어 줄 거고요. 왼쪽에다 이렇게 이것도 정렬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밑에 있는 글자는 문단 가운데 정렬, 위에 있는 글자는 얘는 왼쪽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늘어나게. 여기에 맞춰서 작은 글자는 이쪽으로만 늘어나고 가운데 큰 글자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글자가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도 또 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매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글자의 양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에 글자의 양에 따라서 위에 있는 글자가 알아서 위치가 바뀌게 요거를 해볼 겁니다. 에센셜 그래픽 위쪽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사용 안 했던 메뉴가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핀 기능이 남았어요. 요 기능을 써볼게요. 작은 글자, 안부 인사로 되어 있는 작은 글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핀 기능의 요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레이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글자를 클릭하고 작은 글자를 큰 글자의 왼쪽에 붙여줘. 여기가 왼쪽이에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큰 글자 수정하면은 작은 글자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만약에 큰 글자를 두 줄로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큰 글자 클릭하시고요. 큰 글자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 메뉴에 보시면 요 부분 이게 첫 번째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엔터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 큰 글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요거를 눌러주세요. 바텀 얼라인 텍스트. 큰 글자 엔터 치시면 위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게 좀 더 자막을 만들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엔터 눌러보시면 또 작은 글자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주느냐, 자, 큰 글자는 요거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바텀 얼라인. 그리고 작은 글자는 큰 글자의 왼쪽과 위쪽에 붙여줘.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작은 글자는 왼쪽, 큰 글자의 왼쪽과 위쪽에 붙여줘. 이렇게 해주시면은 글자가 두 줄이 되면 작은 글자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글자를 큰 글자의 왼쪽과 위쪽에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작은 글자는 작은 글자대로 왼쪽 정렬 해놨으니까 오른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이 자막 디자인을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업 그래픽 클립이 이 프로젝트 내에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른 영상 만들 때 얘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자막 클립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중간쯤에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Export Motion Graphic Template 클릭하시면 크게 메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한글 적으셔도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뭐 두 줄 설명 자막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옵션 열어보시면은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따로 내보내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로컬 드라이브를 설정하실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브라우저 클릭하셔서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include 비디오 썸네일,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 보이는 요 장면 있죠? 캡처해서 썸네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셨으면은요, 아래쪽에 있는 OK 버튼 눌러주시면 파일로 내보내기가 돼요. 확장자가 MOGRT, 모션 그래픽 템플릿, 왠지 그 약자 같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USB나 메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쓰고 싶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는 어디서 하느냐? 자, 한번 에센셜 그래픽의 브라우즈 탭 열어볼게요. 에센셜 그래픽의 브라우즈 탭 열어보시면 여기 경계를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잡아당겨 볼게요. 그럼 여기 밑에는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메뉴는 사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거 눌러가지고 파일 찾아서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MOGRT 파일 있죠. 요거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 그냥 넣으세요. 드래그해서 손을 딱 대시면 설치가 된 거예요. 검색창에 두 줄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두 줄 이렇게 입력해 보면 방금 저희가 저장했던 두 줄 자막 여기 보이시죠? 사용하는 방법 그냥 드래그해서 꺼내서 쓰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꺼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해 놓으시면은 다른 작업하실 때도 새로운 프로젝트 열었을 때도 여기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서만 쓰시면 돼요. 내용 수정하고 길이 조정하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만들었던 자막 파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Export as Motion Graphic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저장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로컬 템플릿 폴더로 저장하시면은 이게 이 브라우저 탭에 바로 저장되는 거예요. 브라우저 열었을 때 내 컴퓨터에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